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 그리고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산미그룹이 부도가 됐습니다. 97년 상반기 내내 재계의 큰 그룹들이 부도를 내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7월 달에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태국이 이제 경제위기에 접어들죠. 그리고 8월 달 되면 인도네시아까지 경제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되면 정부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사실 종금사 위기관리가 안 돼서 발생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급히 종금사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검토하게 되고, 또한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전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게 됩니다. 10월 중에 드디어 이제 위기가 직전에 와닿으니까 주가가 500선이 붕괴되면서 폭락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떨어진 때가 뭐 주요 그룹들이 부도 나거나 이럴 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보시면 700대 아래 68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6, 7월쯤에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뭐 태국에서 바트화가 떨어지든 뭐 인도네시아가 또 뭐 외환위기가 겪든 둔감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10월달 돼서 실제로 막 IMF 조사단이 방문하고 급하게 돌아가니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진 주가가 사실 98년 한 1월달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 1차 바닥을 찍었습니다. 98년에도 여전히 기업들이 계속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2차로 이제 두 번째 바닥을 맞게 돼요. 사실상 보면 거의 한 6개월이나 1년 조금 안 돼서 2차 바닥이 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데요.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사실은 실제 이 조짐은 2007년도에 나타났어요. 미국이 2000년대부터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증가했죠. 그래서 2006년까지 진짜 버블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2007년도에 하락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제 이 서프라임 모기지 CDO를 많이 갖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가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경영 부실해집니다. 바로 9월 달에 바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사태였죠. 이때 미국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전조가 2007년 내내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이걸 감지한 거는 사실은 2008년 초에 감지를 하게 된 거죠. 뭐 아주 완전한 바닥은 한 2달이지만 사실 보면 한 5달 정도의 긴 바닥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거의 5개월을 거의 완전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긴 바닥권을 형성하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는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징조에 대해서 둔감했죠. 그런데 이번엔 되게 민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증권 시장이 이런 시그널에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과민한 반응, 굉장한 좀 신속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서 많이 도산하고 그리고 개인은 파산하는 사태들이 겪었죠. 그러니까 급할 때는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현 단계가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기승전결로 나눴을 때 가령 기는
위기의 어떤 경보들이 울리는 거죠. 경보가 울리는 단계. 승은 뭐냐? 승은 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뭘까요? 이번 사태는 보잉이라든가 쉐브론 같은 업체들 중에 어떤 하나가 파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승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잉이 조금 위험했는데 망하게 두지 않겠죠.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겁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위기 경보 단계에서 실제로 위기가 전개되는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있겠죠. 불안감을 조성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인데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산 합의 실패한 배경에는 사실상 푸틴이 트럼프한테 딜을 건 거죠. 사실 카드는 트럼프한테 더 많아요. 사실 유가는 트럼프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유가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의 개헌 일정하고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번 보건위생 사태랑 이렇게 같이 엮여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 재선하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험들을 봤겠죠. 우리가 중국에서 보건위생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중국에서 무슨 소요라도 나고 시진핑 정권이 정말 무슨 위기라도 처할 것 같지 않았나요? 보건위생 사태가 진정되고 나니까 어때요? 오히려 시진핑 체제가 공고해졌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정부가 방심해서 그래서 조기에 막 종결 선언 막 했죠. 게다가 비례대표들 선출한 사람들과 관련돼서 뒷얘기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보건위생 사태 초기에는 정부 책임론이 굉장히 높았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았죠. 혁명에 접어드니까 어떤가요? 54% 이렇게. 트럼프 이런 거 보지 않을까요? 보건위생 사태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오히려 이게 집권하는 본인들에게 플러스가 되더라. 트럼프는 위기 국면이 고조됐다가 가장 고조된 시점에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재선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연출할 수 있겠죠. 절대 이번 사태가 승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 이미 모든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카드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홀딩 해도 된다. 섣불리 하락장에 처분할 필요 없이 홀딩하고 계셔도 위기로 전개는 안 된다. 이게 일단 저의 예측입니다.